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고독한 스포츠, 마라톤.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비록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페이스로 달린다면 완주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인생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꿈꾸지만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죠. 조금만 하면 이렇게 아파요. 많이 아파갖고 마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데요. 안 좋은 거는 모릅니다. 언제나 즐기고 언제나 행복하고 난 천국에 살다 생각하거든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실내 테니스장인데요. 요즘 인기 스포츠인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친목을 다지고 건강을 지키는 테니스 동호회인데요. 이곳에 유명한 테니스 여왕이 있다고 합니다. 테니스 클럽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 여왕이 등장하면 코트에는 환호 소리가 넘쳐나는데요. 고모님 화이팅! 화이팅! 그녀가 사람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코트를 누비는 모습을 보니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실력만큼 놀라운 건 그녀의 나이입니다. 고모님 화이팅! 테니스 클럽의 최고령 선수로 활동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87세 강상현 씨입니다. 저는 현재 나이가 90에서 마이너스 셋, 87살입니다. 뼈도 좋은 거 없고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픈 데라고는 없습니다. 코로나도 안 걸렸습니다. 8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지금까지 흔한 잔병 치레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상현 씨. 테니스를 치는 동안에는 공을 치고 뛰는 반복적인 움직임이 많은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멋지죠? 저 연세까지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죠. 연세 많으신데도 보호장비 하나 없이 코트를 다 뛰어다니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70대, 이제 진짜 70 초반이신데 저렇게 코트에 많이 오셔도 저렇게 못 뛰실 것 같은데요. 한 75 정도 되면 무릎 이렇게 관절 같은 게 안 좋으니까 좀 공을 잘 안 치는 편이죠. 테니스를 못 치죠. 경기는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슬슬 힘이 떨어지고 지쳐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5, 60대 회원들과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전혀 지친 기색 없는 상현 씨.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좋지요. 내가 움직이는 게 좋고
그 공 하나 받는 그 감각이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테니스 구력 40년을 자랑하는 상현 씨는 일주일에 3번 꾸준히 테니스를 쳐왔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현재까지도 현역 시니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운동해 오면서 그녀가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를 하고 공을 치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나는 딱 건강을 위해서 하지 이게 내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원해도 나는 건강을 위해서만 한다. 그렇게 테니스도 하루 3게임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5개, 6개 막 그렇게 하는데 무리하는 건 없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엘보도 온 적이 없고 다쳐본 적도 없고 이런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이리 걷잖아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나는 올라갈 때도 바르게 내려올 때도 바르게 닦거든요. 2개 하나 가볍게 걷죠.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건강 비결이었네요. 87세 나이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상현 씨의 현재 모습은 모두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고은님이 그렇게 구순 다대기에 계시면 저희들도 건강하다면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그 선배로서의 그 있지. 그래서 저희들은 뭐 존경하고 또 예. 상현 씨는 누구나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마친 상현 씨의 다음 일정도 따라가 볼까요? 어디를 급히 가시는 건지 상당히 발걸음이 빠른데요. 걸음이 되게 빠르시네요. 아니 천천히 다니기도 해요.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더 빨리 갔다면 일 갑니다 이렇게. 튼튼한 두 다리 덕분에 평소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걷는 걸 생활화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건강관리 비결 중 하나입니다. 상현 씨의 또 다른 건강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여럿이 즐기는 라인 댄스 수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든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어 시니어들의 건강 댄스로 인기 만점인데요. 건강에 진심인 상현 씨가 라인 댄스를 놓칠 리 없죠. 그런데 상현 씨와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요. 제 선배님, 그 다음에 선배님, 그 다음 제. 수가 27기, 요 37기. 아니, 내가 27기, 요 37기, 40기, 뒤바퀴 생각했다. 아, 그럼 다 선후배 관계세요? 예, 선후배가. 전체 다 진주여고. 전체 다. 뱅글뱅글 돌고. 같은 지역 여고 선후배들이 모여서 춤을 추다 보니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원하는 사람은 불러내라. 여기서도 단연 최고령이라는 상현 씨. 우리가 이 언니의 15회 미치고 13회 미칩니다. 저희 언니 동기입니다. 언니의 동기. 내가 가는 데마다 제일 나이가 많아요. 진짜 전국에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 우리도 다음에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나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라인 댄스만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 하지요.
탁구 치지요. 또요 라인 댄스 하지요. 합창하지요. 또 등산하지요. 얼마나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건강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몸 관리를 하면서 마음 관리를 하면서 자기 힐링을 하는 거는 아마 이 세상에 드물 겁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상현 씨를 향한 애정과 존경심을 드러내는데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뼈가 건강한 거 그게 첫 번째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몸을 움직여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거는 무조건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즐겁게 사니까 안 좋은 거는 모릅니다. 언제나 즐기고 언제나 행복하고 난 천국에 산다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끝까지 버티기 위해선 힘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튼튼한 관절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은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절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140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돕는 건강한 삶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축이 무너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는 65세 김영애 씨. 그녀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는데요. 수십 년째 그녀를 괴롭히는 고통의 정체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네, 많이 불편해요. 막 제리고 쑤시고 양쪽 다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제리고. 40대부터 그랬으니까.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했다는 영애 씨.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은 막지 못했죠. 불편한 몸이지만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영애 씨. 근데 평일날은 2시 반에서 3시 정도 이렇게 더 일찍 날 때도 있고 제 마음대로 나와요.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깔끔하게 바닥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청소가 진행될수록 점점 다리 쪽에 무리가 오고 말았는데요. 쪼그려 앉아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다 보니 뒤따라오는 무릎 통증. 결국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주무르는 영애 씨. 지금 많이 아파요. 청소 좀 했더니 조금만 하면 이렇게 아파요. 많이 아파갖고 마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 주물리는 거예요. 그냥 붓는 느낌도 들고. 이럴 땐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파스 어디 있어요? 바로 파스인데요. 갑자기 편의점에 들른 이유가 있었네요. 네. 무릎에 통증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갈 수 없어 임시 방편으로 파스를 붙여 통증을 해결해 왔다는 영애 씨. 이러면 쓰라림과 열감이 가라앉는 것 같답니다. 붙이면 덜 아프니까 통증이 덜 하니까요. 쑤시는 게 덜한 것 같아요. 임시 방편이죠. (2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최근에는 고지혈증까지 생기며 건강이 악화됐다는 영애 씨. 제가 이제 몸이 아프다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우울증도 오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손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는 제가 너무 슬프고 외롭고 우울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잘 참고 넘기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병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파갖고. 그녀의 건강 상태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손 가슴 위에 올려놓고 정면 바라보실 거고 눈 감거나 밑에 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무릎 들어요, 이렇게.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그녀의 일상을 바꿔놓은 관절염.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보실까요? 우리 엑스레이 찍은 거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무릎이고 왼쪽 무릎이에요. 네네. 양쪽 무릎 다 관절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이랑 이쪽 바깥쪽은 다 정상인데 안쪽으로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 안쪽으로. 검사 결과 연골이 닳아 관절 간극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무릎에 안쪽에 관절염이 있는 상태고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는 왼쪽은 3기, 오른쪽은 2기, 왼쪽이 관절염이 조금 더 심한 상태입니다. 다리 정렬 상태가 오다리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관절염이 점점점 심해지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이제 2기, 3기에서 4기로 넘어간다면 뼈와 뼈가 완전히 닿게 되고 통증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관절의 횟수만 약 10만 회.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mm 두께의 연골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번 닳으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연골엔 혈관이 없고 신경도 없어서 이 연골이 닳아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연골이 닳으면서 떨어져 나간 이 연골 조직이 무릎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서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건데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으로는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관절의 변형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노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는 것은 병을 키우는 것인데요. 연골에 생긴 염증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연골에 생긴 염증이 이 무릎 연골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염증 물질이 무릎 관절에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끼치는데 관절염 환자의 한 70% 정도는 인지 장애가 생겨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고 한 10년 정도 경과된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건강한 사람보다 16%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리 한번 쭉 펴보실게요. 무릎이 살짝 부어있으시죠? 평범한 일상과 전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그런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약하다는데요. 여성의 연골이 남성보다 부피와 표면적이 작고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똑같이 써도 빨리 닳고 상하게 된답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집안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뭐 청소를 한다든가 빨래를 갠다든가 음식, 김장 같은 걸 할 때도 우리 여성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 무릎을 구부리게 되는 동작이 관절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 쪼그리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7배까지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완경기 이후에는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데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이런 완경기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년층 10명 중 8명이 앓을 정도로 국민 질병이라 부르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가 고령화되면서 모두가 발병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측정 및 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관절 통증을 겪는 사람들의 수, 특히 골관절염으로 인한 경우는 약 5억 9,500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50년까지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약 10억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은 가장 흔하게 영향을 받는 관절입니다. 아시아의 숨은 보석이란 별칭을 가진 나라, 대만. 천혜의 자연과 도시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인데요. 하지만 인구 고령화라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대만. 이곳에서 건강관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만은 2060년 즈음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6%에 도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데요. 그래서 노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절 건강이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과 걷기는 모두 관절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많은 노년층이 관절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이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노인들이 즐겨 한다는 태극권 운동. 전신의 균형을 유지해 다른 관절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건강과 활력을 잡는 비법이었습니다. 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았고 의사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 운동을 통해 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관절 건강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아서 대만의 산림 지역으로 떠나봅니다. 숲이 우거져 있어 공기가 맑은 청정 지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선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수조 안. 어렴풋이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거대한 몸집과 빠른 움직임이 범상치 않은데요.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갑상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어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철갑상어는 실제로 상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류로 상어는 연골 어류지만 철갑상어는 경골 어류에 속합니다. 몸에는 마른 목걸의 단단한 굿 비늘이 총 5줄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철갑을 두른 것 같다고 해서 철갑상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명은 평균 20년에서 30년, 최대 100년 넘게 생존합니다. 현존하는 경골 어류 중 가장 오래된 물고기라 일컫는 철갑상어. 최대 수명이 무려 100년 이상으로 장수어 또는 황제어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철갑상어는 지구 역사상 백악기 중기부터 나타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어류입니다. 현존하는 생물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물고기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 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철갑상어는 그만큼 귀한 어종이기에 대만에서도 까다롭게 양식한다고 하는데요.
평지는 수온이 높아 산간 지역이나 저온 담수를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지역에 국한되어 양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3개월을 키웠어요. 3개월 된 겁니다. 환경에 예민한 철갑상어를 키우기 위해선 장소 선택부터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질과 수온입니다. 철갑상어는 보통 적당한 수온을 필요로 하며 대부분의 종은 10도씨에서 20도씨 사이의 수온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철갑상어는 수질에 매우 민감하며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이 필요합니다. 수온이 뜨거워지면 양식장 내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 철갑상어가 폐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온과 수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이에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24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환경에서 철갑상어를 3년 정도 키우면 그때부터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무게 20kg, 길이 1m가 넘는 크기의 성어로 성장하는 데는 7, 8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에도 철갑상어의 인기가 높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 답은 철갑상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단단한 철갑상어의 뼈를 견디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그 정체는 바로 연골입니다. 그런데 이 연골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바로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콘드로이친입니다. 우리의 관절은 연골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는데 콘드로이친은 이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입니다. 콘드로이친은 관절 연골의 유연성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골은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철갑상어 연골은 전체 체중의 약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귀한 원료로 사람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과 유사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를 혈액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혈액을 통한 영양소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활액이 혈액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연골은 압력을 받으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압력이 약해지면 연골이 활액을 빨아들여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영양분은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며 연골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콘드로이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콘드로이친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분이 강해 연골 내에 들어온 수분과 영양 성분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연골이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외부 충격에도 쉽게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연골의 노화가 가속화돼 무릎 통증,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으며 관절염 발병률까지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유류, 어류 연골에서 생산되는 콘드로이친과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연골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의 주요 성분은 C6S와 C4S로 나뉩니다.
건강한 성인 관절 연골에 있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은 90%가 C6S형이지만 관절염 환자에서는 활액과 혈청에서 C4S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철갑상어 연골은 C6S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약 80% 전후에 C6S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성인의 콘드로이친 구조와 비슷합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건강한 성인의 콘드로이친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또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포유류와 어류에 비해 높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활성산소로부터 연골세포를 보호하며 연골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철갑상어 요리를 즐겨 먹으면서 관절 건강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철갑상어가 특히 무릎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달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철갑상어를 먹고 나니 좀 나아졌거든요. 미식의 천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대만에서는 철갑상어를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것 같죠? 특히 철갑상어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육류보다 칼슘과 인이 풍부한데요. DHA와 EP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 덕분에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노년층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대만에서 찾은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절 건강 관리의 해결책. 그것은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콘드로이친을 지키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콘드로이친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체내 콘드로이친 함량이 줄어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빠르게 감소합니다.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고 90대에는 75%까지 감소하게 되죠. 콘드로이친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받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 스프링인데요. 연골의 마모 속도를 늦춰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죠. 줄어드는 콘드로이친을 사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곳은 용인시에서 가장 높은 마구산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산길을 뛰어오르는 최기철, 명미경 부부. 걷기조차 힘든 경사진 산길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 모습이 대단한데요. 힘든가 재밌는데. 언덕이 제일 힘들어. 완전 힘들어. 이게 힘든데 왜 언덕에서 뛰시는 거예요? 그래야 폐활량이 넓어져요. 폐활량도 넓어지고요. 근력이 생기죠. 많이 생겨요. 근력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근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언덕을 뛰고 있습니다. 조그만 데라도 언덕이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요. 저기 언덕 운동은 필수입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지만 10년 넘게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부부.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달리고 있는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비결을 엿보기 위해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기철 씨가 갑자기 거실에 있는 항아리를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메달입니다. 대회 때 갔을 때
하운 메달이에요. 아내 미경 씨가 가져온 항아리에도 완주 메달이 꽉 찼네요. 메달이에요. 워낙 메달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두 부부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요. 워낙 많아요, 메달이. 2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며 완주에 성공한 부부. 10km, 하프, 풀코스, 101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까지 완주 메달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몇 년 정도, 15년 정도 했지만요. 횟수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한 1년에 10번 정도는 경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데요. 이제 완전 너무 힘들잖아요. 마라톤 진짜 힘들어요. 걷는 것보다 달리기 때문에 저의 그 몸에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요. 관절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절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양상추 부침개예요. 양상추하고 양파하고 두부 들어가 있습니다. 두부. 호박하고요. 감자를 먼저 익힌 다음에요. 고추하고 느타리 버섯을 여기다 된장찌개에다 넣어 먹고 있어요. 건강 생각해서 건강. 체중 관리를 위해 바꾼 식습관입니다. 저녁은 6시 이후로는 굶어야 됩니다. 살쪄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아침에 그 위가 부담도 되고 또 달리기 할 때도 힘들어요. 체중이 1kg 증가할 때 무릎에 받는 하중은 4배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7, 8배나 증가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는 꼭 필요한 거네요. 아내 미경 씨의 정성이 듬뿍 담긴 오늘의 밥상.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죠? 아주 잘했어. 전도 먹어봐. 아무리 바빠도 아침 한 끼는 집에서 함께 한다는 부부. 건강에 좋은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는 게 좋으니까요. 맑은 물 생수 먹는 것보다 제주 쓰면 건강을 생각해서 비트만인 거 같이 이제 물에 해서 우려내서 그 물로 주로 마시고 있어요. 체중 관리와 함께 부부가 지키고 있는 건강 비법이 있다는데요. 식사 후에는 부부가 함께 꾸준히 이것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드시는 거 뭐예요, 언니? 이거 저희가 먹는 콘드로이친 제품이에요. 다리 운동을 하려면 무릎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맨날 먹고 있어요. 무릎을 위해서, 건강한 무릎을 위해서. 무릎에 연골 손상도 막아주고 연골 재생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절이 약해지니까 오래전부터 콘드로이친을 복용해 왔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많이 받고 또 무릎 관절이 필이 또 중요해요. 앞으로 나이 먹어도 70세, 80세를 바라봐도 허리 구부러지지 않고 무릎 안 아픈 게 저희 건강에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87세 상현 씨 역시 콘드로이친을 챙겨 먹고 있었는데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상현 씨의 활기찬 노후 생활. 그녀는 그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누구보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왔는데요. 콘드로이친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게요. 관절을 중요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지키세요. 네, 감사합니다.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더니 높은 함량의 콘드로이친 황산이 관절의 연골에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무릎 관절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보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무릎 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 간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3개월 복용한 경우 관절 통증이 4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이 분자 크기에 따라서 흡수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 처리를 해서 분자를 작게 한 다음에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염증 유발 물질의 제거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마라토너 부부를 다시 만나기 위해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천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어 참가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찌감치 경기장에 도착해 몸을 푸는 사람들의 모습이 즐겁고 활기차 보이는데요. 마라토너 부부의 컨디션은 괜찮은가요? 네, 컨디션은 완전히 좋습니다, 오늘. 에너지가 뿜뿜이에요. 에너지가 뿜뿜. 마라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월 달부터 했어요. 운동도 되고, 친목도 되고, 사색도 되고, 명상도 되고. 저는 너무 좋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변해요. 그래서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는 게 마라톤인 것 같아요. 최기철, 명미경 부부의 오늘 목표는 역시나 완주인데요. 오늘 몇 킬로 뛰세요? 저는 하프를 뛰고 있습니다. 21.09km입니다. 저는 10km 뜁니다, 오늘. 아, 최선입니다. 네,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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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선으로 속속 모여드는 참가자들. 드디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힘차게 출발하는 참가자들. 여전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완주를 목표로 힘차게 질주해 나가는데요. 더위도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어느덧 10km 코스에 도전한 주자들이 반환점을 돌아 나가는데요. 미경 씨도 거뜬하게 반환점을 통과합니다. 안 힘드세요? 조금 심차긴 한데요. 괜찮아요. 화이팅! 부상 없이 무사히 완주에 성공한 것도 놀라운데 처음으로 기록까지 단축했다는 미경 씨. 1시간 안에, 처음으로 1시간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기철 씨도 아내처럼 기록 단축과 완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꾸준하게 해온 건강관리 덕분에 얻은 값진 결과가 아닐까요? 안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완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부. 부장님 짱입니다. 저희 남편 짱이에요. 마라톤 완주는 힘들지만 그만큼 멋진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성공적인 완주를 위한 힘. 마라톤도 우리 인생도 건강이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